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전 건설에 앞서 경제적인 지원을 담보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영덕 군수의 발언에 원전 반대 단체들은 조건부 수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찬반 투표나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국회 산업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 지난해 정홍원 총리 방문 때 약속한 신규 원전 후보지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유치로 인해서 영덕군과 협의된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주가 방패장 유치 대가로 특별법 제정과 한수원 본사 유치, 3천억 원 등 지원이 있었다며 영덕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또 특별법에 주민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수용성이 50%가 넘어서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냐고요. 수용성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 반대 단체들은 군수가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전 반대가 높게 나왔는데 마치 영덕 주민을 경제적 혜택이나 보자고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마치 영덕 국민들은 물질을 늘 바라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은 영덕 국민들을 한심한 존재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영덕에 조그만 사무소 하나 열어놓고 주민들에게 선심성 관광이나 건강검진 몇 번 하고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전임 군수가 전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덜렁 신청한 원전 유치가 영덕을 사면 초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진행 중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 부설기관의 경주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의 본사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방사선 보관원과 인재개발원 등 6개 부설 연구기관 660여 명의 인력도 함께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 원전 가운데 50%가 경북에 있지만 17개 원전 관련 연구기관 가운데 현재 경북에 소재한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5개 부문 61개 에너지 전략 사업에 2조 4,8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과 포항 지열 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 부문 16개 사업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 기반 조성 등 미활용 에너지 개발 부문 11개 사업에 4,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4차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 푹 빠진 탓에 정작 놀이터는 텅 비어 있다죠. 이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노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연극인들이 나섰습니다. 무대라는 놀이터에서 연극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을 강지희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시험과 학원 때문에 놀 시간이 없는데도 늘 심심하다는 아이들. 뭐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연극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무대라는 놀이터에서 의상과 소품을 장난감으로 노는 재미를 알아갑니다. 연극의 기능이 뭘까? 연극은 놀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 컴퓨터가 아닌 서로 마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의 형식으로. 포항시립극단이 어린이와 함께 공연한 지 3년. 세 번째 참가한다는 어린이 배우는 주인공의 책임감까지 알 만큼 훌쩍 자랐습니다. 작년에 하고는 주인공 맡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고 했는데 이번에 맡아서 해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전래동화를 연극화한 이번 작품은 한국현대연극의 거장 이윤택 연출의 극본으로 포항의 초중학생 30여 명과 시립극단 배우들이 함께했습니다.
주말에는 포항시 원북으로 선정된 안소영 작가의 시인 동주 낭독극장과 북콘서트가 해도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김훈 사진작가의 또 하나의 인연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어린이 체험전 난 우리집 귀염둥이는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월성원전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원전망 보안 관리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올해 77건의 원전망 보안 위반 사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월성원전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고리원전 15건, 한빛원전 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컴퓨터로 폐쇄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원전망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펼쳐집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화합과 학습축제장으로서 5개 테마별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구성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종이접기하듯 잘 접은 뒤 우유곽으로 만든 보관함에 가지런히 수납합니다. 이렇게 일단 전체로 이렇게 다 접어주면 요거 이렇게가 네, 그렇죠. 대문 접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한 바퀴를 돌려서 풀리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주면 이처럼 정리 수납에 도움이 되는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모든 관심사는 평생교육 대상입니다. 사람 중심 경북 세상,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는 20일까지 포항에서 펼쳐집니다. 도내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등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에서 준비한 평생학습 성과를 한 곳에서 보고 체험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 영일만 항에 러시아에서 배가 들어와서 영일만 항에 세일즈가 시작이 되고 이제 조금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이 다시 차고 일어나서 포항이 그야말로 과학의 도시고 철의 도시인데 이제 평생학습의 도시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10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도민 행복 골든벨,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개 테마로 운영됩니다. 포항 운하 크루즈를 타고 도심 속 바다를 체험하는 해양 투어 체험과 미래를 열어가는 로봇 체험 과학 투어, 포스코와 해병대 투어도 펼쳐집니다. 늘 앞장서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런 박람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포항도 경북의 제1회 도시답게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항상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해 가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들이 포항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는 포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실크로드 국가들의 고대 수도를 주제로 두 도시 간의 교류사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수도문화재단과 경주대 실크로드 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중국의 장안 등 실크로드 교역 도시들에 대한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실크로드의 형성 과정과 동서교류사에서 신라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한 학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을 돌며 선거구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쟁점인 지역구 의석 숫자를 내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은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대1 인구 비율로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먼저 정한 뒤 다음 단계로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지역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 상하한선은 국내 총 인구를 지역구 숫자로 나눠서 정하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지역구 숫자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당초 획정위는 국회가 지역구 숫자까지는 정해달라며 결정을 미뤄왔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입 후보자들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과 또 이렇게 도전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게 상당히 훼손된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구의 특수성에 여러 차례 공감을 나타낸 만큼
현재 246석인 지역구 숫자가 소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도민의 생활체육 대잔치인 제25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후 영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도내 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2개 종목에 걸쳐 친선과 화합을 다집니다. 영주시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회 기간 중 택시 부재를 없애고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합니다. 또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선수단을 위한 차량 봉사, 교통 안내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제8회 경북식품박람회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항 만인당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영일만 돌장어와 물회, 송이 돌솥밥 등 23개 시군의 대표 음식이 전시되고 오미자 액상차와 약초 장아찌, 조청 등 지역 특산물도 전시 판매됩니다. 또 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 요리 경연대회도 열리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한동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2015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의 사회환원과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등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동대는 사회봉사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 연간 1,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해외 전공봉사는 물론 지난해 7월부터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면서 선선했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상의 파도도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쪽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18도로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좀 더 낮고 낮에는 대체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바다의 물결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에서 파도가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조금 더 잔잔해지면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쪽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4도, 경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가 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 지나면서 맑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재범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사건이 모두 39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010년 1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지난 2011년 1,827건에서 지난해 2,203건으로 증가했으나 대구지검의 외국인 범죄 기소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이병석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시 영구의 포스코 캠텍 프로바둑 선수단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바둑교실을 운영합니다. 바둑교실은 포항 청림 지역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달까지 운영하고 바둑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도서도 함께 지원합니다. 포스코 캠텍은 포항시 연구의 프로 바둑팀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여자 바둑 리그가 출범하면서 이영신 5단 등 4명의 선수로 여자 프로팀도 창단했습니다. 경상북도 박사 공무원들이 연구 성과 75가지를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도청 박사 공무원 연구 모임 회원들이 발간한 이 책에는 섬백리향 향수와 산타 딸기, 금황 복숭아 등 지난 5년간의 연구 성과가 실려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책자 발간 기념식을 갖고
도청 입구는 물론 23개 시군과 332개 읍면동에도 책자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창조센터는 어제 벤처 창업 활성화와 예비 창업자 저변 확대를 위해 드림 콘서트 특강을 열었습니다. 어제 특강에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가 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과 세상을 바꾸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 강연을 폈습니다. 창조센터는 앞으로 드림 콘서트를 통해 기술과 경영, 리더십 분야에 국내외 저명한 성공 창업가와 전문가를 초청해 포항의 대표적인 창업 특강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이나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사전 등록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신상정보 사전 등록자 수는 252만 명으로 전국 대상자 1,012만여 명의 25%에 그쳤습니다. 대상별 등록률은 18세 미만 아동 26%, 지적장애인 15%, 치매 환자 4% 등인데 신상정보 사전 등록률이 높을수록 실종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